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죠.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의 모습으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서 쏘씨. 남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아, 우리 선영 씨가 이제 목요일로 네. 학계라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좀 낯설기도 하고. 네, 앞으로 잘 재밌기도 부탁합니다. 합니다. 네, 잘 오늘 또 어떤 부탁드립니다. 분 만나볼까요? 네, 제가 두 명의 젊은 작가가 함께 제작한 수필집을 하나 알게 됐어요. 제목이 저 자퇴했습니다 였거든요. 오. 제목이 세네요. 네, 이게 노란색 책 표지에 아주 진하게 적혀 있어서 그 제목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최세희 백야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최세희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겪어온 자퇴 생활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멘토링으로 만났던 백야 작가님이었고 저랑 만났을 때 시 쓰고 글쓰기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해낼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쓰자고 제안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백야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스스로 이제 배움을 이어나가면서 19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이번 에세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첫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네, 두 작가가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였는데요. 그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공통점으로 같이 맺어진 멘토와 멘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최세희 작가가 조금 언니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졌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MC 두 분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학교를 그만뒀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가 이제 둘 다 학부모기 때문에 네.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신 우리 배윤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학교를 그만둘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이유가 있어서인지 학교를 그만두겠다 해서 그만뒀거든요. 안 맞을 수도 있는 안 맞을 수 거니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문제는 본인의 의사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단순히 그냥 적응을 하지 못해서 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다른 과나 뭐 이렇게 옮길 수는 있는데 네. 왠지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이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부모님들도 겁이 나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왜 그만뒀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부터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교를 왜 다녀야 되지? 학교 생활 자체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중학생 때 저랑 친했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학교에 다니다가 혼자 있게 되는 그때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올라오면서 좀 불안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퇴하고 첫날에 와,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막막함과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된 거니까. 학교폭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오고 나서 괴롭힘이 좀 시작되었는데 사실 저는 일찍 학교를 가서 그 아침에 학교 풍경을 즐기고 다들 지루해하는 그 수업 시간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괴롭힘이 있어도 참을만 하다고 여기면서 좀 버텼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다그치기 바쁘셔서 아 이러다가 내가 못 버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구체적인 이제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학교에서 이제 안전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누군가가 얘기를 조금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무리 속에 있는데 좀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퇴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그 배우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이라는 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도망을 가려고 이런 거를 자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선택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네. 아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허락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만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어른들의 선택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될까봐 음. 함부로 의견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어려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이야 사실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 같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제 발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남아서 두 사람을 좀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장문으로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바로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자퇴를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막 이렇게 전화 걸었는데 자퇴했다고 하면은 왜 자퇴했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서 자퇴했어요?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다수인 이 가해자들을 징계하는 것보다 소수인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자퇴도 생각해봐라 권유를 먼저 하셨어요. 또 제가 나가니까 시간을 따로 빼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학교 나가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그 말이 제가 증명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엄청 심했어요. 이건 저희가 네. 들어도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인데요.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게 선생님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또 백야 작가를 알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이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너무 해요. 예민한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생님 네.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성적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야 작가는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대외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 꿈도 크게 키워가던 학생이었는데 네.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강박이 생기더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증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고민이 상처가 많았겠네요.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가수 화사 씨가 네. 너는 절대 가수 못 될 거야라는 한마디로 5기로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앞서서 들었던 세희 작가 경험처럼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저 불량 학생 보듯이 이렇게 선입견을 보고 이렇게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전이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 가장 가까운 예로 버스를 탔는데 그 학교 가는 시간에 버스를 타면은 진짜 학생 맞냐? 너 지금 도망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자꾸 해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저것 많은 도전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을 때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책 읽고 느낀 것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게 됐는데 컴퓨터로 많이 쓰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종이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쓴 글이 쌓일 때마다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했어요. 한 번은 독립출판 북페어에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많은 작가님들이 자기 글을 직접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출판물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저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밖에서는 이제 많은 시간의 주도권이 자신한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주체적인 하루가 쌓이게 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했었고 그 잘 채워나갔던 그 경험들이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사도 세희 작가님이 차렸고 네. 이번에 벌써 책도 냈으니까 두 개의 꿈을 벌써 이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세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주했던 어려움이 수능이었대요. 그래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합격이라는 글자가 딱 떴을 때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이거를 해냈으니까 앞으로 내가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백야 작가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 안에서 네. 많은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경험들을 했나요? 일단 학생일 때도 학교를 다닐 때도 공부에 흥미가 있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도 쳤고요. 지금 19살인데 대학에도 갔고요. 와.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의견을 내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찾아가서 직접 주체로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자퇴한 지 이제 8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청소년기일 때는 문학 공모전에 출품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접수 조건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모전에 작품을 낼 생각도 못하고, 근데 요즘은 그거를 권리 침해 사례라고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이더라고요. 반대로 아직 좀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는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학교 밖 청소년 그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약간 좀 남들이 보기에는 아, 얘 힘들었구나. 그 과정들이 저는 슬프고 안쓰럽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고 또 성장시키는 경험이었어서 지금 느끼는 건 경험 좀 더 해보지, 그냥 고생 좀 더 해보지. 정말 아픈 사정이 많아서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성장을 위해서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환경이 너무 아프게 한다면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벽을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다. 아, 벽을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다. 많이 예. 단단해졌네요. 맞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어른 같아서 맞아요. 네, 멋있다고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 의도적인 표현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소속된 학교가 없어서 학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연령을 표시하는 것이 조건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고등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곳들이 조금 있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제 기성세대니까 네. 기성세대가 노력해서 이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게 좀 보호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나올 수 있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를 알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설명을 했을 때 조금 무례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나와서 흔들림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조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주변에서도 많은 기간 동안 자퇴를 해볼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조언들을 저한테 많이 구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전 냉정하게 하지 말라고 답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본인을 잡지 않으면 끝없이 무너질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나면은 바로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다.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길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만큼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바라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제 그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네. 누구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몸소 체험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조언보다 네. 이 또래 친구들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조금씩 더 성장을 해서 뿌리를 더 내려보겠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조금 해보고 싶은지 그 계획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되면은 백야 작가님이랑 같이 독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북토크를 해보고 싶은 게 소소한 목표고요. 내년에 나오게 될 다음 책 준비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누군가한테 이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아무도 없을 때 손 내밀어줄 소년부 판사가 되는 게 궁극적 목표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나 이런 소설을 작가로서 쓴다거나 또 다양한 언어를 배워본다거나 이런 같은 악기들도 다뤄보고 싶고 대학 시절이라는 게 완전한 성인으로서 취직을 하기 이전의 단계고 저한테는 다시 찾아온 기회고 또 제가 가장 빛나볼 수 있는 시절이라고 믿어서 다양한 걸 하면서 후회 없게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몬스타엑스의 기현 씨
노래 중에 유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과거의 나한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주는 노래여서 힘이 되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최세희 작가가 꿈꾸는 소소한 북토크 소식 조만간 뭐 들려오겠죠. 아, 그리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 백야 작가의 네. 아주 빛나는 대학생활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소년부 판사가 되겠다는 그 꿈도요. 네. 저 예전에 소년부 판사님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소년 같으시더라고요. 오. 마음을 잘 이해하는 충분히 또 그런 판사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청해주신 곡 있잖아요. 네. 이게 최세희 작가가 고른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면은 내 부족함이 보여도 더는 내가 별로 안 미워.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들리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비롯해서 그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사서 네,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수자치. 아, 왜 이러지? 다시 갈게요. 예. 네, 같이 가서 수자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선영 씨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